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인크론스 종목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분석을 함으로써 혼자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올리면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도 하고 분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제 올리기 위해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일단 인크로스는 매력적인 가격대, 하지만 얘가 최선일까?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기업 개요, 실적 분석, 사업 전망, 결론 순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기업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은 인크로스는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찾고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디지털 광고 전문 회사입니다. 지분 현황 보게 되면은 SK 스퀘어가 36.85%, 이제 관련자 지분까지 포함한 거고요. 자사주는 6.16%, 펀은 현재 11.68%, PBR은 1.81, 배당 수익률은 2.66, 그리고 부채 비율은 80.3%로 겉으로만 보면은 꽤나 준수한 상태인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크로스의 연역을 한번 보면요, 인크로스는 2007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16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이후 17년도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NHN 엔터테인먼트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었고, 이후 19년도에 SK텔레콤으로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21년도에 SK의 인적 분할로 SK 스퀘어로 최대 주주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현재까지 SK에 속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저희는 가볍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사업 부분인데요. 총 5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쪽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22년도 1분기하고 23년도 1분기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데,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뭐 차후에 비교를 해볼 테니까 이 부분은 지나가겠고, 순위로 보게 되면은 미디어랩이란 사업 부분이 58.3%, 그 애드 네트워크란 부분이 5.8%, TDD란 부분이 2.4%, 서비스 운영이 8.7%, 검색 광고가 6.8%.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디어랩하고 TDD 주요 매출을 담당하는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미디어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디어와 레프리젠터티브의 합성어로 광고주가 매체 기업에 광고를 게재할 때 중간에서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 지면, 시간 등 광고를 효율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해주는 이런 사업 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중간에 이제 효율적으로 노출 전략을 수립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수취하는 이제 형태인데요. 그 한국 IR 협의회 이제 좀 조그마한 회사들을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놓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관련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좀 깊숙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사업 구조 이해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광고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이케아나 나이키나 코카콜라,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저희가 아는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아, 나는 광고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광고주들이 존재할 텐데, 그런 광고주가 그 광고까지 전부 하기에는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광고까지 하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광고 대행 요청을 광고 대행사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일 알만한 곳은 여기 제일기획, 삼성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노션, 그리고 에코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가 큰 광고 대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광고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데요. 이쪽에서도 기획하고 제작까지는 하는데, 이거를 어디에 노출시키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인지까지 전부 하기에는 이게 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곳에 맡겨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미디어랩을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 즉 여기 현재 인크로스 적혀있죠. 인크로스나 그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와 같은 국내 광고 전문 업체 중에 가장 큰 세 가지 회사거든요. 이쪽에 이제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디어랩은 저희 매체라고 알고 있는 저희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등등 이 다양한 매체들이 존재하잖아요. 이쪽으로 광고가 노출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할 것인지를 본인들이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이제 광고 영업 및 판매 대행, 광고비 지불 보증 등을 매체 쪽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약을 하게 되고, 이제 미디어랩이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면은 그 디지털 매체 기획 및 구매 광고 운영 및 효과 리포팅, 즉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광고 대행사에 전달해주고, 광고 대행사는 이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광고주한테 우리가 어떻게 광고 기획을 했고 제작을 했으며 이것들을 어떻게 유통을 시켰습니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어떤 효과를 보았습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겠죠. 이런 이제 미디어랩 부분, 어찌 보면 이게 사라지지가 않을 것 같은 게,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고주도 그렇고 본인들이 다
하면은 굉장히 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비용을 쓰면서도 이걸 하느냐? 이거는 이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맡길 거는 맡겨가지고 하기 때문에 갈수록 복잡해지는 광고 시장에서 미디어랩 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라고 저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애드 네트워크 부분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포털 및 동영상 플랫폼과 제휴한 동영상 광고 네트워크 플랫폼이라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미디어랩 본인들도 이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쪽에서 왠지 매체를 그 아까 위에서 봤던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도 있겠지만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여기 줌도 모이고 뭐 다음도 모이고 IMBC도 모이고 SBS, EBS 뭐 다양한 데가 판도라 TV도 모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저희가 영상 보게 되면은 앞쪽에 뭐 동영상 한번 보게 되고 뒤쪽에 영상 한번 보게 되고 중간에 동영상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뭐 하는 것도 본인들 일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다윈이라는 동영상 애드 네트워크 플랫폼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입찰을 하고 어디에 넣을 건지 송출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따다다다닥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애드 네트워크로 또 사업을 벌여가지고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T딜이라고 간략하게 얘기하면 SK텔레콤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게 AI 기반의 SKT 식별 데이터 분석이라고 돼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SK텔레콤을. 고객들의 그 정보들을 본인들이 이제 SK텔레콤에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인크로스가 보유하고 있는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SKT에서 이제 고객이 이러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보를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고객님한테 가장 유용할 수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저희가 안마의자, 여긴 안마의자네요. 안마의자를 막 찾아보고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을 SK텔레콤이 알게 됐어요. 그럼 그걸 AI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우리가 기획전이나 아니면은 싸게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T딜 사이트로 들어와가지고 너희가 사면은 굉장히 혜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SKT 고객 전용 이제 폐쇄몰이거든요. 들어가게 되면은 그쪽에서 최저가 및 쿠폰 할인 혜택 제공을 받아가지고 진짜로 싸게 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가운데서 수수료를 먹는 시스템으로 또 이득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 인크로 사업 부문 서비스 운영하고 검색 광고 부분이 있는데 뭐 작은 거여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그래서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즈라고 해가지고 저희 원스톱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가게 되면은 뭐 구글 플레이 이제 들어가서 저희가 쉽게 이용하잖아요. 구글 플레이 같은 경우는. 근데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원스톱 들어가 보면 약간 좀 허접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돈을 많이 안 썼겠죠? 충분히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조금 안 좋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운영 대행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인프라 커뮤니케이션즈라는 주식회사를 인크로스가 또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인드노크라고 이게 검색 광고 및 디지털 광고 신규 사업 운영 자금 마련이라고 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검색 광고 유저가 자신의 니즈를 직접 입력하는 광고라고 해가지고 아래 보시면은 저희가 네이버에서 아래 이제 뭐 파워링크나 이렇게 해가지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을 노출되게 하게끔 검색이랑 엮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는 자회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사업에 대해 알아봤고 이후에는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차트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죠.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주춤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상승 추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3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광고 전문 업체가 꽤나 돈을 많이 남겨먹는 사업이란 거를 저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좀 살짝씩 뭐 하락하는 구간도 존재를 했지만 꾸준히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그래서 사업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실적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손익계산서를 쭉 정리를 해봤어요. 20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보게 되면은 매출액이 뭐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그리고 연평균 성장률도 다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아까 위에서 보았듯이 뭐 30% 이상을 21년도에 뭐 41.3%까지 찍었네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뭐 온라인 광고나 IT 관련해가지고 치솟다 보니까 같이 올랐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후로는 푹 꼬그라진 형국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이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 비중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46.8%고 환관비가 15.4%, 영업이익이 37.8%, 순이익이 32%로 해가지고 둘 다 뭐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가하고 판관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에 따라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업종의 특성상 뭐 저희가 제조업 같은 거 보면은
보면은 이게 어떤 기술이나 아니면은 뭐 물량 자체를 늘리려고 하더라도 그때는 들어가게 되는 원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업종의 특성상 기술 개발 등으로 큰 지출은 없을 예정이어가지고 아마 향후에도 이게 경쟁력만 계속 갖출 수 있다면은 요 정도 수준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위에 영업이익이랑 같이 해가지고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실적이 좀 중요하겠죠.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 영역이 이렇게 되네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23년 실적 확인해보면은 1분기 실적은 컨센 대비는 하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뭐 전년 대비는 증가를 한 상태죠. 뭐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이게 22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에서 보았듯이 실적이 한번 좀 22년도 같은 경우 실적이 한번 좀 꼬그라졌던 시기여가지고 이때보다는 뭐 당연히 높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원가나 이런 것들 매출액은 올랐고 원가나 보더라도 뭐 적당히 올랐는데 영업이익률도 올라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뭐 그렇게 컨센 대비 하회가 나왔다는 거는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 2023년 실적 확인 한번 해볼 텐데요. 이게 사업별로 한번 아까 저희가 나눠봤었는데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2년도 1분기하고 23년도 1분기가 있는데 매출액 자체는 올라가지고 긍정적이고, 근데 아까 저희가 얘기했을 때 미디어랩 상품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쟁력도 제일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그 디지털 광고 업계가 복잡해질수록 이게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좀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6.9에서 이게 6.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유는 계절적인 비수기, 광고주의 보수적인 광고 집행이 주 원인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뭐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T딜 가파른 성장은 긍정적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1.1에서 2.1 거의 2배 육박하게 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T딜 같은 경우는 뭐 타겟 고객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눌러가지고 싸게 되면 사는 형식인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30대인데 이렇게 구매를 하진 않거든요. 이제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비교도 해보고 뭐가 더 나은지를 따져보고, 왜냐면 금액이 비싼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씩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 약간 고령층을 타겟으로 좀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 사업이어가지고 이게 좀 확신은 잘 안 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뭐 이제 건전성 부분 한번 확인하는데요. 이게 현금성 자산에서 이제 차입금 부분을 빼는 차입금이 없어요, 제대로 된 게. 그래서 수년금이 이제 480억 정도 가지고 있고, 금융자산하고 장기금융 상품 합쳐가지고는 한 820억 정도 되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1875억인데 시총 대비 순현금 비율이 25.6%, 그리고 장기자산까지 합치면 43.7%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채 총계 같은 경우는 833억으로 해가지고 부채 총계 대비 순현금 비율은 57.6%, 부채 총계 대비 순현금 플러스 장기자산 비율은 98.4%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랑 현금성 자산 해가지고 부채를 전부 털 수 있을 정도. 그러고도 이제 자산이 남는 형태라고, 자본이 남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자본이 남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도 80.3%로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왜 얘네가 돈 쓸 때 높는데 부채를 80%나 들고 있냐. 그리고 이 전분기만 하더라도 이게 100%가 넘어가는 상황이었거든, 부채 비율이.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얘네는 그 광고를 수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주를 받고 이제 선수금 형식으로 부채를 올리게 된대요. 이제 하나씩 이제 광고를 해 나갈 때마다 이제 그거를 수익으로 이제 바꿔가는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부채가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도 결국에는 그거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금 흐름표도 한번 이제 봐줘야 되는 거죠. 보게 되면은 뭐 이게 계속 쭉 좋아요. 영업활동 같은 경우 플러스, 투자 재무는 마이너스가 이제 좋다라고 대부분 판단을 하는데, 영업활동은 뭐 플러스 긍정적으로 올라가고 1분기 같은 경우도 투자활동 부분에서 이제 54억이 이제 플러스가 됐더라고요. 보통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확인해 보니까 단기 금융 상품의 처분에 의한 결과라고 이제 확인이 돼가지고 크게 신경 쓸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무 활동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사업 전망. 앞에 사업도 살펴봤고 실적 살펴봤는데 그러면 너네 어떻게 될 거, 인크로스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제 한번 전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광고 시장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보면은 뭐 쭉쭉쭉쭉 성장했는데 연평균 4%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는 광고가 이게 아직도 충분히 넘쳐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구나.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온라인 부분이 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부분은 뭐 거의 줄어들고 있고 인쇄 부분은 거의 뭐 현상 유지에서 좀 쪼그라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온라인 부분은 뭐 상승 추세가 쭉쭉 보이죠. 그다음 그 뒤에 5개가 색깔이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디지털 광고가 54%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방송 총계는 29%, 그 인쇄 아까 앞부분에서 봤듯이 12% 정도 차지하고 있고 디지털 총계가 54%면은 뭐 앞으로도 이게 더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디지털 광고 내부에서는 과연 뭐 어떻게 지금 비율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되면 아래 PC 15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 한 요 정도고요. 근데 시간이 갈 때마다 PC는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모바일이 그냥 아주 그냥 실적이 그냥 막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모바일로 굉장히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사실 제가 이제 SNS 같은 걸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파급력이 나는 그래 PC로 살펴보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PC가 그래도 아직은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세는 모바일이더라고요. 제가 아재라서 좀 그렇게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세대격차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제 나름대로 앞에서 전망이랑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절대 이전의 인쇄 방송으로의 시장 회귀는 없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기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지금 기존의 PC가 강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지금 모바일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다시 인쇄하고 방송으로 넘어간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모바일이 성장했으면 성장했지 PC가 역전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또 판단이 되고요. 모바일 다음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매체가 갈수록 더 복잡해지고 디지털 광고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건 제가 분명하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광고 업종은 지금 경기가 좀 안 좋잖아요. 약간 바닥으로 좀 깔더라도 언젠가는 오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싸다면 우리가 한 번쯤 이게 좀 살펴볼 만한 그 업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사업 전망을 그러면 한번 살펴볼 때 제가 이제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나스미디어, 메조미디어라고 소개를 간략하게 드렸어요. 이게 3인방이 가장 큰 그 구찌를 먹고 있다라고 이제 5월 29일자로 이제 경쟁업체 비교 현황을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디지털 광고 점유율은 나스미디어가 1등이에요. 인크로스가 1등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리고 2등이 이제 메조미디어. 인크로스가 꼴등이네요. 15%라고 해가지고. 근데 얘네 세 개 다 캡티브라고 해가지고 어디에 그 대기업에 속한 계열사들이어가지고 이쪽에서 좀 뭔가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휴사도 많고 기존에 길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상위 3등이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계속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그게 이제 진입장벽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세 가지 계열사 자체가 계속 일감을 몰아주는 것 자체도 자신의 업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제휴사들이 SK 계열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제휴사들이 꽤나 있을 거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휴하기도 훨씬 쉽지 않습니까? 영세한 사람들보다는.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 얘네가 리포트를 작성해가지고 광고주하고 아니면 아까 광고대행 처음에 기획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 이노션이나 이런 데다가 준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리포트를 작성하려면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유의미한 광고를 했다라는 거를 상대방한테 증명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은 축적된 데이터가 확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강점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교를 한번 그러면 해보겠죠. 인크로스는 점유율이 15%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시총은 뭐 사실 또이또이한 상황입니다.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22년도에 인크로스가 533억, 그리고 나스미디어가 이제 1524억,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메조미디어가 806억으로 인크로스가 매출액도 확실히 적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영업이익은 196억이잖아요. 나스미디어 뭐 규모가 크니까 331억 가져가는 건 맞는데
CJ 계열 메조미디어는 생각보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네요.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낮겠죠. 22.5%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크로스가 영업이익률은 가장 높다. 그리고 21년도 영업이익률은 그때도 인크로스가 가장 높다. 얘네가 돈은 가장 잘 벌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도 이거는 퍼센트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겠죠. 펄을 그래서 보게 되면 11.68%, 9.61%. 얘네는 지금 비상장이어가지고 퍼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놓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근데 왜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퍼가 9.61인데 왜 인크로스 같은 경우 11.68이지? 라고 보면은 살짝 높잖아요. 왜 높게 받았느냐? 이게 영업이익률이 높고 그리고 수익도 여태까지 잘 냈으니까 높게 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가 높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가진 가치보다 높게 쳐주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퍼 PBR도 마찬가지로 1.8이고 1.2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인크로스가 점유율은 15%지만 알짜구나 라고 저희가 대략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21년도 ROE 보게 되면 22.7%, 29.5%. 22년이 이제 좀 심하게 떨어졌죠. 요거는 여기는 14.0%에서 13.1% 떨어졌는데 요거는 22.7%에서 14.5%니까 훅 떨어져 버리는 거여가지고 요거는 좀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 아까 보면은 좀 그 예상치가 높았는데 그거를 충족을 못 시키지 않았나라고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복잡해진 광고 환경으로 광고주들은 맡길 수밖에 없는, 아까 이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문 배너 등의 단순한 광고로는 효과가 미약한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요즘에 전단지 돌리는 거 혹시 사람 진짜 많이 돌아다니는 데서는 있긴 있는데 바닥에 버려버리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으로 휴대폰만 보고 다니는데 누가 그걸 봅니까? 그냥 버리고 휴대폰 보죠. 옛날 같은 경우는 휴대전화가 이렇게 볼 게 많이 없었으니까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봐가지고 이런 것도 있네라고 봤는데 요즘에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미약한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 광고 운영은 물론 효과 분석까지 가능한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게 추세. 아까 미디어랩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영세하게 아까 신문 배너 같은 걸로 간단하게 방송을 맡기면 되는데 그냥 돈 주고 맡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미디어랩 시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나스미디어 취급고라고 하면 이제 얼마나 수주를 받았느냐 연마다라는 건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크로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평균 18% 성장했고 26% 성장했습니다. 성장률만 보면은 인크로스가 아주 좀 조그마한 회사지만 조그마하다고 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확실하게 성장하는 더 회사다. 그래서 굳이 비교를 한다면 나스미디어보다는 인크로스가 더 좋지 않나라고 판단을 들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이게 더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광고주들은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된다라는 거를 한번 저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그러면 누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선도라인 3개 기업 아까 위에서 보셨듯이 모두 캡티브를 가진 상태여가지고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져갈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업체들이 누구한테 맡길지 이제 고를 텐데, 아래와 같은 광고비 분류 보면은 복잡해요.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CPM이라고 해가지고 광고 노출수에 따라 과금, 그리고 CPP, CPT 광고 노출 기간이나 시간에 따라 과금 얼마나 이제 봤냐 이런 거겠죠. CPC 광고 클릭 수에 따라 얼마나 찍었냐 이거겠죠. CPA 특정 행동에 따라 과금. 와,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CPS 소비자가 제품 서비스를 구매할 때 과금. 저희가 쿠팡으로 들어가가지고 눌렀는데 누른 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그걸 구매했을 때 그 사람한테 얼마 떨어지게 한다, 이런 유사한 거겠죠. CPL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할 때 저희 원래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은 저희가 고객님의 뭐뭐를 해가지고 분석해가지고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연락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CPL이고요. CPI 소비자 광고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할 때 과금. 이런 게 좋다. 게임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거 눌러가지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얼마씩 주게 되는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참신해지고 있거든요. 효율적인 광고 시스템. 아까 다윈 같은 경우도 입찰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휴 동영상 업체들한테 어떻게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광고주들이 나 얼마 입찰을 하게 되면은 걔네한테 딱 제일 고가로 입찰한 사람한테 자동으로 쓱 들어가고 하게 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러한 합리적인 시스템 그리고 참신한 시스템을 누가 먼저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알 수가 없죠. 걔네 셋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 동향들을 굉장히 많이 살피는 업체들일 텐데 이건 열심히 다 하고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는 거는 이 뒷부분에 이제 포트폴리오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인 건 SK 스퀘어 포트폴리오 덕에 먹거리가 많다라고 제가 적었는데, 요런 게 이제 많아야지 다양한 것도 실험해보면서 본인들의 이제 데이터도 늘리고 참신한 시스템도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요건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K는 다양한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뭐 하이닉스도 가지고 있고 SK 쉴더스, 웨이브, 원스토어, 11번가도 가지고 있고 뭐 그 전략자산 해가지고 스파크 플러스, SK 플래닛 뭐 다양한 그 기업들이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기업들이 전부 다 광고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자회사인 인크로스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그 상황에서 업체들이 되게 다양하니까 여기서 다양한 류의 광고를 한번 시도해보고 해볼 수 있겠죠. 먹거리는 이제 향후에 충분하다. 하지만 얘들이 이제 망한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 TD일과 같은 연계형 광고 상품을 만들어 간다면은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웨이브가 좀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제 한두 개 망하고 하게 되면은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도 볼 수 있겠죠. 광고 캡티브 쪽에서 이제 실적이 많이 나거나 할 텐데 이게 좀 아쉬운 게 그 캡티브사에서의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캡티브에서는 얼마 그리고 그 외에서는 얼마 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도 이렇게 많이 받아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걸 딱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제 능력으로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 쭉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뭐 광고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리고 얘네는 지금 미디어랩이랑 뭐 TD랑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고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앞서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걸 사기에는 조금 모호하지 않나.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얘가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광고 산업이 이제 확장될 것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확실한 매출 성장이 나타날지는 조금 미지수라는 거죠. 왜냐면은 아까 그 선두 세 그룹에서 포트폴리오가 물론 스퀘어가 있지만 이게 뭐 다 성공할지 웨이브처럼 다 나락가 버릴 수도 죄송합니다. 나락이 아니라 웨이브처럼 좀 이제 안 좋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매출 성장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게 이제 대표이사가 뭐 이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그 전량 가지고 있던 보유 주식도 매도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사업이 SK 멋대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무리수를 둬가지고 또 망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에 잘해왔던 거는 그 대표가 계속 여태까지 업을 이어왔기 때문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건데 SK가 잡고 나면은 그거 아시잖아요. 그 대기업에서 계열사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임원들 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좌지우지 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실패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확실하지 않진 않나요. 그래서 미디어의 부분 실적도 하락 부분까지 보게 된다면은 진짜로 실적 계속 하락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좀 주저하게 된다? 그래서 배당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주식이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2.66% 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는 높았을 때는 더 낮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원래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는 아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퍼 밴드를 제가 직접 그렸는데 이 부분 보면은 뭐 파란색 맞고 올라가고 파란색 맞고 올라가고 파란색 맞고 올라가고 뭐 되게 긴 기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쭉 이제 그 코로나 때 올랐다가 이제 실적 안 좋아지니까 22년도에 또 실적 안 좋아졌잖아요. 걔네도 이제 안 좋아지고 하니까 쭉 떨어져가 초록색까지 떨어져가지고 이제 올라갔다가 파란색 못 뚫고 내려와 버렸어. 또 이게 뭐 초록색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약간 펍밴드를 좀 믿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수익이 제가 예상하는 게 맞다는 가정하에요. 그래서 굳이 광고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된다면은 배당도 좀 더 주고 경기 회복 시 확실하게 수혜를 볼 수. 왜냐면 광고 업계 자체가 좋아지게 되면은 얘네도 좋아지겠지만 얘네는 싸우는 애들이 있으니까 확실히 기획하고 아니면 광고 자체를 만드는 애들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1기획이나 이노션이나 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요거를 한번 제가 스터디하는 사람들이랑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해서 결론은 열심히 분석했는데 얘는 여태까지 잘 커왔던 것도 아는데 그리고 지금 되게 싼 것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최선일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 매수는 보류를 할 것이다. 아직은 나랑 인연이 아니지만 뭐 이래가지고 오르면은 뭐 배는 아프겠지만 이거 나와 인연이 아닌 종목이다 생각하고 이제 뭐 지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인크로스 종목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뭐 어디까지나 제가 종목을 분석한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제가 주식까지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제 발표도 하면서 더 열심히 이제 준비도 하게 될 거니까 제 실력도 올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거 좀 도움이 좀 되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거 지금 이 PPT를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제가 요 부분은 이게 난 니거 동영상 보기 싫어 엄마 귀찮아 엄마 해가지고 글로 보는 게 훨씬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블로그를 조그맣게 하고 있어가지고 블로그에는 이제 글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보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다음부터는 유튜브 끝까지 안 보셔도 되니까 블로그를 바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참고용이기 때문에 투자 판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신중하게 하시고, 저도 지금 많이 물려있는 상태거든요. 그 코로나 때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포함해가지고 모두 본전 찾는 거 넘어가지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